대한민국 10대 재벌 성진그룹 최종 면접장 황성진 회장이 직접 면접관석에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민준 씨, 본인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이유를 말해보세요. 강민주는 숨을 고르며 대답을 준비합니다. 그때 황성진 회장이 손목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황성진 회장의 손목 시계를 본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시계, 낡고 오래된, 그러나 절대 잊을 수 없는 시계.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8살 민준의 손을 잡고 보여주셨던 바로 그 시계입니다. 왜 저 시계가 저기 있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어떤 감동 사연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민준의 심장이 요동칩니다. 분명히 어머니와 함께 묻혔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관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계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겁니까? 강민준 씨?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대답을 못하나? 민준은 대답 대신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뭔가 그 시계 어디서 나셨습니까? 면접장이 술렁입니다. 지금 면접 중에 무슨 소리야? 건방지게 어디서? 임원들의 제지에도 민준은 황성진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계는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순간 황성진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나? 22년 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관에 넣어드렸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왜 회장님이 그걸 가지고 계십니까? 황성진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내 어머니 이름이 서윤이입니다. 순간 황성진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윤이, 30년 전 자신의 전부였던 여자,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끝내 지키지 못했던 여자. 윤희?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희가 내 어머니라고? 면접장에 있던 임원들이 웅성거립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황성진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입니다. 민준의 눈매, 코, 입술, 그 모든 것에서 윤희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 아이가 설마. 황성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면접 중단. 황성진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전원 퇴장해. 임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에 서린 무게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면접장을 빠져나갑니다. 텅 빈 면접장. 황성진 회장과 민준만이 남았습니다. 황성진 회장이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 올해 나이가 29입니다. 황성진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29. 윤희와 헤어진 것이 30년 전. 시간이 맞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나? 22해 전입니다. 제가 8살 때 황성진 회장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담담한 민준의 대답에 황성진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보육원, 윤희의 아들이 20해가 넘도록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황성진 회장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지 아나?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민준이 황성진 회장의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시계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준 거야.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 말에 황성진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시계는 황성진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어루만졌습니다. 30년 전 청혼하면서 윤희에게 준 거야.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윤희가, 내 어머니가, 내 전부였어.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난 그녀를 지키지 못했어.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황성진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담긴 것은 30년간 묻어두었던 죄책감, 그리고 믿기 어려운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강민준 씨, 황성진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 민준아, 혹시 나일지도 몰라. 황성진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일지도 몰라. 민준은 황성진 회장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대로야. 내 어머니 서윤이는 3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자야.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맨손으로 제국을 일군 전설적인 인물. 그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민준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냥 면접 보러 온 겁니다. 알아. 알고 있어. 황성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야. 황성진 회장이 손목시계를 풀어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시계 뒷면을 봐.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시계 뒷면. 거기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Y. H에게 영원히. S. J.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YH. 윤희. SJ. 성진. 30년 전 내가 직접 새긴 거야.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회장님을 사랑하셨던 거군요. 나도 그랬어. 황성진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치도록 사랑했어. 그런데 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헤어지신 겁니까? 황성진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30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상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황성진 회장은 민준을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왔습니다. 앉아. 민준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황성진 회장이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었어. 황성진 회장의 회상이 시작됩니다. 서강그룹 계열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지. 그때 황성진은 29, 지금의 민준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윤희는 서강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어. 서윤희, 서강그룹 서정태 회장의 무남동녀. 당시 서강그룹은 대한민국 5대 재벌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윤희도 마찬가지였어. 우리는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지. 하지만 둘의 사랑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윤희 아버지 서정태 회장은 결사 반대였어. 재벌가의 외동딸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말단 사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황성진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윤희가 그랬거든. 아버지를 설득하겠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함께 하자고. 그래서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황성진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어. 30년 전 황성진은 윤희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서광그룹 서정태 회장의 측근 박종구 전무였습니다. 황성진 씨. 박종구는 황성진 앞에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시죠. 황성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윤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 웃고 있는 사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황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서윤희 아가씨는 내일 약혼 발표를 합니다. 박종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는 대성그룹 장남 김현우 씨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박종구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윤희 아가씨는 처음부터 당신을 가지고 논 겁니다. 재벌가 딸들의 흔한 일탈이죠. 그럴 리가 없어. 황성진이 소리쳤습니다. 윤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면 박종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금 서울호텔 스카이라운지에 가보시면 됩니다. 황성진은 서울호텔로 달려갔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입구. 그곳에서 황성진은 보고 말았습니다. 윤희가 한 남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건넨 와인잔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황성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황성진은 돌아섰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윤희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윤희를 만나지 않았어.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만나자는 연락도 무시했어. 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셨던 건가요? 수십 번도 넘게. 황성진 회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난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어. 분노에 눈이 멀었지. 그리고 얼마 후 윤희가 서광그룹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쫓겨났다고요? 왜요? 몰랐어. 그때는 황성진 회장이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 윤희가 임신 때문에 쫓겨난 거라는 걸. 임신. 그래. 내 아이를. 황성진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너를 임신하고 있었던 거야.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고 친정에서 쫓겨나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운 것입니다. 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때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연락을 하셨다면서요.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미안하다. 황성진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어머니는 22년간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들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못 가시고 굶어가면서 저한테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다 돌아가셨습니다. 8살짜리 아들 남겨두고. 황성진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육원에서 맞아가며 컸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나로 대학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준아, 부르지 마십시오.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민준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DNA 검사를 하자. 황성진 회장의 말에 민준이 멈춰섰습니다.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
나도, 너도. 민주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좋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준이 황성진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한테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준은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닫힌 문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희야. 황성진 회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윤희와 함께 보던 하늘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황성진 회장은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그 이름이 30년 만에 다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윤희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 아이가 저 청년이라고? 황성진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강민준이라는 사람 신상 조사해. 면접자 말씀이십니까? 그래. 모든 것을 알아내. 출생부터 지금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자 황성진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서윤이, 환하게 웃고 있는 25살의 윤희. 황성진 회장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희야.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다음 날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강민준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황성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강민준, 1996년 3월 15일생, 어머니 서윤희, 아버지 미상, 2004년 어머니 사망 후 서울시립보육원 입소, 2016년 보육원 퇴소,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대학 졸업, 현재 고시원 거주. 황성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시원, 재벌가의 외동딸이었던 윤희의 아들이 29이 될 때까지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윤혜 씨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윤희, 1995년 서광그룹에서 축출, 이후 서울 외곽 단칸방에서 거주, 식당 1 청소 1등을 전전하며 아들 양육, 2004년 폐렴으로 사망, 사망 당시 통장 잔고 3만 7천 원. 황성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만 7천 원. 서광그룹의 외동딸이 통장에 3만 7천 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황성진 회장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DNA 검사 준비해. 예. 강민준 씨에게 연락해서 검사 일정 잡아. 알겠습니다. 이틀 후 대학병원 VIP 검진실. 황성진 회장과 민준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황성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황성진 회장이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준 씨, 밥이라도 같이 먹지 않겠나? 됐습니다. 민준이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 주십시오. 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황성진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서울호텔 스카이라운지, 윤희가 다른 남자와 웃고 있던 그 장면. 그게 정말 내가 본 것이 맞았을까? 황성진 회장은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박종구가 보여준 사진과 멀리서 본 뒷모습만으로 판단해버렸습니다. 설마 황성진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성진 회장은 비서실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30년 전 서광그룹에서 일하던 박종구라는 사람 찾아. 박종구요? 그래.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내. 알겠습니다. 몇 시간 후 비서실장이 돌아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디 있어? 현재 저희 성진그룹 자회사인 성진물산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황성진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15년 전 입사하셨습니다. 이사로 시작해서 현재 부사장까지 오르셨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박종구가 자신의 회사에서 15년이나 일하고 있었다니. 입사 경위는 서광그룹이 10년 전 부도났을 때 경력직으로 지원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대기업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저희 회사만 고집하셨다고 합니다. 황성진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성진그룹만 고집했다고? 예. 왜? 그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박종구가 자신 가까이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장 불러.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바로. 1시간 후 박종구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60줄의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박종구는 능글맞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박 부사장. 예, 회장님. 30년 전 일 기억하나? 박종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30년 전이라뇨? 서광그룹에서 일할 때 말이야. 황성진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희 아가씨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때 박종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사진. 황성진 회장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윤희가 다른 남자와 있는 사진. 그거 어디서 났어?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때 그 사진 들고 와서 나한테 보여준 게 자네 아니었나? 박종구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건 서 회장님 지시였습니다. 서 회장? 서정태 회장님께서 두 분을 떼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황성진 회장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조작한 건가? 그 사진을? 대답해. 예. 박종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은 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호텔에 있던 여자는 윤희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비슷한 체형의 여자를 고용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구분이 안 되도록. 황성진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종구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저도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황성진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것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윤희한테는 뭐라고 했어?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한테는 뭐라고 속인 거야? 황성진 씨가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황 씨가 처음부터 윤희 아가씨의 재산만 노렸던 거라고. 닥쳐. 황성진 회장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황성진 회장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나한테 수십 번 연락했었어.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난 받지 않았어. 배신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이 윤희는 임신한 몸으로 쫓겨났고 황성진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우다가 혼자서 죽었어. 황성진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내 아들은 보육원에서 자랐어. 회장님, 전부 너 때문이야. 황성진 회장이 박종구를 노려봤습니다. 아니, 내 탓이지. 황성진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만 확인했으면 됐어. 한 번만 윤희를 만났으면 됐어. 근데 난 그러지 않았어. 내 자존심 때문에. 황성진 회장은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장. 예, 회장님. 박종구 부사장 지금 당장 끌어내.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박종구가 매달렸습니다. 저도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너한테 시킨 사람은 이미 죽었어. 황성진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정태 회장은 10년 전 서강그룹 부도 직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넌 살아있지. 황성진 회장이 박종구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죄책감 없이 잘 살았더군. 회장님, 내 회사에서 출세까지 하고. 황성진 회장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때가 됐어. 보안팀원들이 들어와 박종구를 끌어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박종구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희야. 황성진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겨우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 민주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이 내 아버지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 8살 민준을 안고 웃고 있는 어머니. 사진 속 어머니는 말라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엄마.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22해 전, 단칸방, 8살 민주는 어머니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가 밥 해줄게.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통은 비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시든 배추 몇 입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배추로 죽을 끓였습니다. 자, 먹어. 어머니가 민준 앞에 죽그릇을 놓았습니다. 엄마는 아까 먹었어. 그때 민준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사흘째 굶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힘들어도 민준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많이 먹어. 응? 어머니의 손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엄마. 민준이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응. 서랍 열어봐. 민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시계가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와. 민준은 시계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준 거야. 아버지? 응.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우리는 운이 없었어. 엄마, 울지 마. 민준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민준아. 응. 엄마가 미안해. 왜 미안해? 더 좋은 것 해주지 못해서. 어머니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착하게 살아. 응. 나 착하게 살 거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응.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어머니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것이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항상 너 보고 있을게. 엄마, 사랑해. 민준아. 어머니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엄마. 민준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엄마. 8살 민준의 울음소리가 단칸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는 보육원에서 치러졌습니다. 민준을 발견한 이웃이 신고를 했고 민준은 그 길로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장례를 도와주셨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 있어? 민준은 어머니의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랑 같이 묻어주세요. 이 시계? 네. 엄마가 제일 소중하게 간직하던 거예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관에 넣어드릴게. 민준은 관 속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얼굴. 엄마. 민준은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으니까요. 힘들어도 울지 않고 웃으셨으니까요. 나도 안 울 거야. 엄마처럼. 민준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 후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친척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서울시립보육원. 민준은 그곳에서 12년을 보냈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민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야, 새끼. 돈 내놔. 저 돈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민준은 맞고 또 맞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못 본 척했습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민준은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니까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민준은 변했습니다. 맞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운동장을 뛰었습니다. 턱걸이를 하고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몸이 단단해졌습니다. 야, 돈 내. 됐고. 민준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건드리면 너도 맞을 줄 알아. 그때부터 아무도 민준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민준은 대학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기본적인 생활비만 지원해줬습니다. 민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교, 밤에는 편의점, 주말에는 공사장,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던 그 말을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민주는 어머니 무덤 앞에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 초라한 봉분 앞에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학금 받아서 갈 거야. 돈 안 들어.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졸업하면 취직해서 엄마 묘 좋은 데로 옮겨드릴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 대학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했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과외, 배달, 주유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점을 유지했습니다. 동기들이 술 마시고 놀 때 민주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야, 민준아, 너도 같이 가자. 나는 됐어. 아르바이트 있어. 맨날 일만 하냐? 좀 쉬어. 쉴 시간 없어. 친구들은 민준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었으니까요. 스스로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졸업장을 손에 쥐던 날, 민주는 다시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엄마, 나 졸업했어. 봉분 위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취직하면 꼭 좋은 데로 모셔갈게. 민주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가끔 힘들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민주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래도 포기 안 할게.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랑 약속했으니까. 현재. 민주는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버지.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29회를 살면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없었으니 그리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10대 재벌로. 웃기지도 않네. 민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어디 있었는데? 엄마가 굶어가면서 날 키울 때, 엄마가 아파서 죽어갈 때, 내가 보육원에서 맞을 때, 그때는 어디 있었습니까?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난 아버지 필요 없어. 그렇게 되뇌면서도 민준의 마음 한구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품에 간직했던 시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회장의 추적 수정본. 3일 후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황성진 회장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아들이야. 황성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었어. 30년 전 윤희의 뱃속에 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29 청년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황성진 회장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윤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 건강하게 자랐어.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마치 윤희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강민준 씨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성진 회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윤희 무덤 위치 알아내. 서윤희 씨 무덤 말씀이십니까? 그래. 황성진 회장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가봐야 해. 이제라도. 황성진 회장은 1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윤희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 그는 줄곧 윤희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설 탐정이 연락해 왔습니다. 서윤희 씨 찾았습니다. 황성진 회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야? 어디 있어? 그게 탐정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공동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유품 중에 손목시계가 있었는데 관에 함께 넣었다고 합니다. 황성진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희가 죽었다. 10년 전에 자신이 찾아 헤매는 동안 윤희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시계 되찾을 수 있겠나? 황성진 회장이 탐정에게 물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관을 열어야 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탐정은 몇 달에 걸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관을 열어 시계를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황성진 회장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윤희의 무덤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계 찾았습니다. 탐정이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그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하지만 누군가 정성껏 간직해온 것이 분명한 시계. 뒷면에는 여전히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Y, H에게 영원히, S, J. 황성진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윤희야. 시계를 가슴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날 이후 황성진 회장은 그 시계를 늘 손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윤희를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잊지 않기 위해. 하지만 무덤은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탐정에게 위치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비서실장이 돌아왔습니다. 무덤 위치 확인했습니다. 서울 외곽 공동묘지입니다. 안내해. 예. 황성진 회장은 차에 올랐습니다. 12년간 피해왔던 곳. 이제는 가야 할 때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공동묘지. 좁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공동묘지 한쪽 구석. 작은 봉분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서윤희 지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광그룹의 외동딸,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상속녀였던 여자.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가 이렇게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희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야. 성진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30년 만이야. 황성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계는 12년 전에 찾았는데 여긴 이제야 왔어. 황성진 회장은 봉분 앞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미안해. 윤희야. 어깨가 떨렸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내 앞에 설 자격이.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타났어. 황성진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내준 거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고마워. 윤희야. 황성진 회장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할게. 황성진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황성진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봉분을 바라봤습니다. 윤희야, 너 무덤 옮길 거야. 황성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양지 바르고 따뜻한 곳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킬게. 이제부터는. 황성진 회장은 주머니에서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그 시계를 봉분 앞에 살짝 대었습니다. 이 시계, 민준이한테 줄 거야. 내가 평생 간직했던 거잖아. 이제 아들한테 전해줘야지. 황성진 회장은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올게. 윤희야. 황성진 회장은 뒤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황성진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가져온 자료였습니다. 서윤이에 관한 기록. 황성진 회장은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1995년 서윤이 서광그룹에서 축출. 사유집안 명예 실추. 황성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 명예 실추. 미혼모가 되었다는 이유로 친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다음 장. 1995년 2004년 서울 외곽 단칸방 거주. 직업식당 종업원, 청소부, 공장 노동자, 가사 도우미 등. 황성진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벌가의 외동딸이 공장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다음 장. 2004년 2월 서윤이 사망. 사인 폐렴 합병증. 비고 병원 치료 기록 없음. 자택에서 사망 후 발견. 황성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도 못 갔어?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죽어간 것입니다. 윤희야. 황성진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황성진 회장은 시계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걸 민준이가 봤구나. 민준은 어머니 관에 넣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탐정을 시켜 판에서 가져간 것입니다. 민준이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지. 분명히 관에 넣은 시계가 대한민국 재벌 회장의 손목에서 발견됐으니까요. 이건 민준이한테 줘야 해. 원래 윤희의 것이었고 이제는 아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황성진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이가 받아줄까? 3일 전 민준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한테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황성진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해야지.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성진 회장은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 씨,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9%야. 민준 씨가 내 아들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서요?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내일 시간 괜찮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회사 말고 다른 데서 만나자. 황성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덤 앞에서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괜찮겠나? 알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윤희야. 황성진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들 데리고 갈게.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 외곽 공동묘지, 민준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한테 아버지가 있대. 민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10대 재벌이래.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웃기지? 29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와서 아버지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해? 엄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성진 회장이 오솔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황성진 회장. 그의 손에는 흰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황성진 회장이 민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왔구나. 황성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예. 민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민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화꽃을 봉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윤희야.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왔어. 아들이랑 같이. 민준은 아무 말 없이 황성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황성진 회장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성진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어제 처음 와봤어. 예. 민준이 되물었습니다. 시계는 12년 전에 찾았는데 무덤은 어제 처음 왔어. 황성진 회장이 봉분을 바라봤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윤희 앞에 설 자격이. 황성진 회장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피했어. 비겁하게.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성진 회장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줬으면 해. 뭡니까? 너희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야.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조사한 게 아니라 12년 전 탐정이 찾아낸 거야. 황성진 회장이 봉투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장, 서윤희 기본정보, 1971년생, 서광그룹 서정태 회장의 외동딸, 1995년 서광그룹에서 축출. 민준의 눈이 축출이라는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축출이라니. 읽어봐. 황성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축출 사유 집안 명의 실추. 상세 내용 미혼 상태에서 임신 사실 발각. 상대 남성 황성진과의 결혼 불가 판정 후 강제 퇴거 조치.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쫓겨났다고요? 그래.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너를 가졌다는 이유로 재벌가의 외동딸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난 거야. 민준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5년 2004년 생활 기록. 거주지 서울 외곽 단칸방 보증금 200만 원, 월세 15만 원. 직업식당 종업원, 청소부, 공장 노동자, 가사 도우미 등.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록으로 보니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장. 2004년 2월 15일. 서윤희 사망. 사인 폐렴 합병증. 비고 병원 치료 기록 없음.
자택에서 사망 후 발견. 사망 당시 통장 잔고 3만 7천 원. 민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3만 7천 원.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통장에 3만 7천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 황성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도 못 가고 죽은 거야.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며칠째 아무것도 못 드시던 날, 시든 배추로 죽을 끓여주시던 날, 엄마는 아까 먹었어.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엄마,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황성진 회장이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한 번만 확인했으면.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내 아들이 보육원에서 크지 않았을 거야. 황성진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부 내 탓이야. 민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확인 안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연락했다면서요. 수십 번이나. 그래. 황성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안 받으셨습니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어.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희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봤으니까.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남자요? 나중에 알았어. 그게 조작이었다는 걸. 황성진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꾸민 거였어. 누가요? 윤희 아버지. 그러니까 내 외할아버지. 민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왜요? 나는 가진 게 없는 말단 사원이었어. 황성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재벌가 외동딸의 상대로는 부족했지. 그래서 어머니를 속인 거야. 나한테는 윤희가 배신했다고. 윤희한테는 내가 배신했다고. 황성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 서로 오해한 채로.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둘 다 속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뭘? 회장님이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거요. 황성진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르겠어. 평생 날 원망하며 살았을 수도 있어. 황성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믿어줬을 수도 있고. 민주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준 거야.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요? 응? 나쁜 사람은 아니었대요. 황성진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민준이 시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계 보여주시면서 내 아버지가 준 거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황성진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윤희가 그랬어? 네. 황성진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윤희야. 봉분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넌 날 믿어줬는데 난 널 의심했어. 황성진 회장의 울음소리가 공동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무소불위의 권력자. 그 사람이 지금 작은 봉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황성진 회장이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황성진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29년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황성진 회장이 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라. 민준의 눈이 시계에 고정됐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시계, 관에 넣어드렸던 그 시계. 이건 원래 내 어머니 거야.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내가 줬고 윤희가 평생 간직했어. 이제 내가 가져야 해. 황성진 회장이 시계를 민준 손에 쥐어줬습니다. 민준은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시계 뒷면 Y, H에게 영원히 S, J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민준은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시계를 보셨겠지. 외로울 때마다 이 시계를 만지셨겠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회장님,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냐?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할지 29년이 너무 길었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민준이 황성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회장님을 용서하신 것 같습니다. 황성진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 용서가 아니라 민준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민준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바로는 어렵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성진 회장의 얼굴에 희미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래. 황성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 평생 걸려도 돼. 난 기다릴게. 얼마든지. 두 사람은 나란히 봉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윤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고시원 방, 좁은 공간에서 눈을 뜨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시계를 손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낡고 오래된 시계, 시간도 잘 맞지 않는 시계. 하지만 민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황성진 회장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의아했습니다. DNA 검사로 친자가 확인됐는데 왜 아무 연락이 없는 걸까?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진짜 기다리는 건가? 민준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시원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자 차 문이 열렸습니다. 황성진 회장이 내렸습니다. 민준아, 회장님?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며칠 기다렸어. 황성진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연락하려다가 부담될까봐 오늘은 용기 내서 와봤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사람도 고민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부담을 주지 않을지. 밥 먹자. 황성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알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국밥집. 민주는 의아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이 이런 곳에서 밥을 먹자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황성진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점퍼에 면바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 같았습니다. 왔구나. 황성진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 민주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드시게요? 왜? 별로야? 아니요. 그냥. 민준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의외라서요. 황성진 회장이 웃었습니다. 30년 전에 자주 오던 데야. 30년 전이요? 그때 난 여기서 밥 먹을 돈도 없었어. 황성진 회장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그렇게 비쌀 수가 없더라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외상을 해줬어. 황성진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돈 벌면 갚으라고. 그때 그 사장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들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어. 황성진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가끔 와. 그때 기억하려고.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황성진 회장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어. 민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떴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맛있지?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맛이었어. 황성진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땐 이거 하나 먹으려고 며칠을 굶었는데. 민주는 황성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재벌 회장,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자. 그 사람도 한때는 굶주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황성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네. 성진그룹 면접 결과 아직 안 나왔지?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합격이야. 황성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면접 점수 1등이더라고.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뭐가? 그렇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아들이라서 합격한 거잖아요. 아니야. 황성진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접 점수는 내가 손 안 댔어. 1등은 내 실력이야. 황성진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난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 민준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입니까? 내가 왜 거짓말을 해? 황성진 회장이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면접 채점표야. 확인해봐. 민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면접관 5명의 채점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준, 전원 만점, 종합 1위.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 실력으로 받은 점수야. 황성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움 아니야. 민준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29년간 혼자 버텨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긴. 회장님 아들이라서 들어왔다고 하겠죠. 그럴 수도 있지. 황성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황성진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넌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황성진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 특혜 안 줄 거야. 네. 다른 신입사원이랑 똑같이 대우할 거야. 황성진 회장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니, 더 힘들 수도 있어.
회장 아들이라고 쉽게 올라가면 안 돼. 스스로 증명해야 해. 민주는 황성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응? 특혜를 주셔도 되잖아요. 아들이니까. 황성진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29년간 아무것도 못 해줬어. 이제 와서 특혜 주면 그게 아버지 노릇이겠어? 황성진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아버지 노릇이야.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황성진 회장이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열어봐. 민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소유자 강민준.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집이야. 집이요? 고시원에서 언제까지 살 거야? 황성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안 받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큽니다. 내 거 아니야. 황성진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어머니 거야. 네. 윤희가 서강그룹에서 쫓겨날 때 재산 한 푼 못 받고 나왔어.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원래 받았어야 할 것들이 있어. 그게 지금까지 있었으면 이 정도는 됐을 거야. 황성진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 어머니 몫을 돌려주는 거야. 민준은 등기부등본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싫으면 안 받아도 돼. 황성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요하네. 근데 생각해봐. 황성진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원했을 게 뭘까?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고시원에서 사는 거? 아니면 편하게 사는 거?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겁한 방법입니다. 알아. 황성진 회장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들먹이는 거 비겁하지. 근데 사실이잖아.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들 걱정만 하셨습니다. 더 좋은 건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아들이 편하게 사는 걸 원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민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회장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어렵습니다. 알아. 하지만 민준이 황성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황성진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황성진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자. 우리.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황성진 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예. 뭐? 황성진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다. 전화를 끄는 황성진 회장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박종구. 황성진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자가 움직이고 있어. 박종구요? 30년 전 나와 내 어머니를 갈라놓은 놈이야. 황성진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2주 전 잘났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 모양이야. 민준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뭘 하고 있는데요? 기자들한테 접촉하고 있대. 황성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와 내 이야기를 퍼뜨리려는 것 같아. 민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을 망친 자. 그자가 또다시 해를 끼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뭐? 그자 얼굴. 제가 직접 보고 싶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잠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자. 황성진 회장과 민준은 성진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황성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종구가 기자들한테 뭘 흘렸는지 알아?
뭔데요? 내가 내 사생아라고.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생아요? 30년 전 내가 여자를 버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이제 와서 데려왔다고.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버림받은 여자로 만든 거야.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자가 내일 기사가 나갈 예정이었대. 황성진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거야. 성진그룹 본사 회의실. 황성진 회장과 민준이 들어섰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법무팀장, 홍보팀장, 그리고 한쪽 구석에 박종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안팀원 2명이 양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박종구를 바라봤습니다. 60줄의 남자, 머리가 희끗하고 눈이 작았습니다. 그 눈에는 교활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종구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내가 기자들한테 접촉했다며. 황성진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 황성진 회장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내 아들 이야기 흘린 거 다 알아. 박종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음을 띄었습니다. 아들이요? 아, 저 청년 말씀이십니까? 박종구가 민준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사생아라면서요?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뭐라고요? 30년 전 회장님이 버린 여자. 그 여자가 낳은 아이라면서요. 박종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불쌍하기도 하지.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닥쳐. 황성진 회장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감히 윤희를 입에 담아? 왜요? 사실인데. 박종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회장님이 버린 거잖아요. 임신한 여자를. 그때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박종구입니까? 그래. 왜? 박종구가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뭐야? 할 말 있어?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갈라놓았죠? 박종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진 조작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민준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쫓겨났고 평생 고생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야. 박종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시킨 대로요? 서정태 회장님이 시키셨어. 난 그냥 월급쟁이였다고. 박종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한테 뭘 따지는 거야? 민주는 박종구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월급쟁이라서요? 그래. 그럼 월급 받고 사람 인생 망쳐도 되는 겁니까? 박종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건방지게. 우리 어머니는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벌가 외동딸이었습니다. 근데 당신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내 때문이 아니라 서 회장님이.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굶어가면서 저를 키웠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장에 3만 7천 원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박종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민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월급쟁이라서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서요? 그 핑계로 30년을 살았습니까? 박종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황성진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종구, 예. 내가 기자들한테 흘린 이야기 전부 거짓이야. 황성진 회장이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30년 전 진실을 담은 기록이야.
그게 내가 사진 조작한 증거, 거짓말한 증거, 전부 있어. 황성진 회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황성진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15년간 성진물산에서 횡령한 기록이야. 박종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총 47억이더군. 황성진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넌 감옥에 가. 박종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황성진 회장이 박종구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전에 윤희는 살려달라고 안 했을까? 아들 뱃속에 품고 길거리로 쫓겨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황성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넌 그때 뭐 했어? 월급 받고 웃고 있었겠지.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박종구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안 돼. 황성진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봐줄 문제가 아니야. 황성진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윤희가 봐줄 문제지. 박종구가 민준에게 기어왔습니다. 민준 씨, 제발 어머니 대신 용서해 주십시오. 민준은 박종구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대신이요? 예.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평생 그 죄를 안고 사십시오.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감옥에서 황성진 회장이 보안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가. 예. 보안팀원들이 박종구를 끌어냈습니다. 회장님, 민준 씨, 제발. 박종구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황성진 회장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잘했다. 내 어머니가 봤으면 좋아했을 거야.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29년간 묵혀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조금은 편히 쉬세요. 황성진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울어도 돼. 아버지 앞에서는 울어도 돼. 민준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황성진 회장의 품에 안겨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황성진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아들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29년의 외로움이 그렇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 신문사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성진그룹 황성진 회장, 30년 만에 아들과 재회, 비극적 사랑 이야기, 계략에 휘말린 두 연인, 황성진 회장이 직접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이었습니다. 기사에는 30년 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던 두 사람, 누군가의 계략으로 헤어진 비극, 홀로 아들을 키우다 세상을 떠난 여인, 그리고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성진 회장과 민준을 응원했습니다. 박종구는 횡령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30년간의 죗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황성진 회장은 윤희의 무덤을 이장했습니다. 양지 바른 언덕 위, 아름다운 공원묘지,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서윤이 지며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민주는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라고 쓰셨네요. 응. 황성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평생 아내였어.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희야. 황성진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데리고 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자주 올게. 둘이서. 민준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혼자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생겼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윤희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가족이 됐어. 민준이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시계. 이 시계 잘 간직할게. 민준이 시계를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대신 평생. 황성진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윤희야. 황성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이 아이를 지켜줘서. 이제 내가 지킬게. 약속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 행복하게 살게. 황성진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30년 만에 만난 두 사람. 이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1년 후 성진그룹 본사 로비.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한 청년이 걸어갑니다. 강민준. 손목에는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시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시계. 이제는 민준의 것이 된 시계. 강민준 과장님. 동료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1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한 결과였습니다. 점심시간. 민준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엄마.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랑도 잘 지내고 있어. 민준은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버지랑 밥 먹기로 했어. 그 국밥집에서. 민준이 웃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자. 마음으로. 바람이 부드럽게 민준의 볼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서울 외곽의 국밥집. 황성진 회장과 민준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국밥 맛있네요. 그래. 황성진 회장이 웃었습니다. 30년째 같은 맛이야. 어머니도 이 맛 좋아하셨을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황성진 회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랬을 거야. 윤희는 비싼 거보다 이런 거 좋아했거든. 민준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래. 네. 이런 게 좋아요. 민준이 황성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황성진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래. 황성진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아들아.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윤희와 함께 보던 하늘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보는 하늘이었으니까요.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결말입니다. 끝.